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공대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또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조슈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잘 일어났고요.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여기에 유명한 도넛집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거기부터 가고 오늘 아침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슈아님이랑은 어떻게 이제 요즘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고 한국에서 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남는 방법과 어떤 젊은 층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바로 혼자 켜고 있어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 뭐 편안하게 하시죠. 네, 엄청 편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스틴은 처음이신가요? 네, 완전 처음. 아, 예. 웰컴입니다. 오늘 날이 비가 와가지고. 구슬비가 하필. 네.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부터 오스틴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텍사스 A&M 아세요? 네, 알죠. 학교? 거기 네. 칼리지 스테이션이라고 거기 처음 유학을 왔죠. 석사 유학. 거의? 거기서 네. 이제 석사하고 취업을 이제 그 동네에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으로 가서 거기서 한 또 5년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온 지는 한 3년? 4년? 거의 텍사스 토박이시네요. 15년 정도 텍사스에 있었죠. 와, 네. 텍사스 프로그램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요즘에 이제 뭔가 제가 되죠.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네. 이제 텍사스가 이렇게 막 뜨진 않았었는데 네. 서서히 사람들한테 막 회자되더라고요. 텍사스 좋다고. 네. 이소진 씨도 영상 네. 그 저 채널 봤어요. 이거 달라달라.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다 예습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인데 네. 글공님도 오피스가 여기 있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 오피스 아니에요. 저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특별히 저희 희야기 채널 특별. 예. 바로 호텔 옆이시니까 맞아요. 이제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셀리콘랩 네. 오른쪽에 오. 이 건물이 구글인 것 같은데 카메라 안 보이네요. 네. 아, 저기 G라고 보이는데 저 위에 아, 네, 지금. 보입니다. 여기 구글 오스틴 오피스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지역이 많은데 텍사스 A&M을 처음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뭐 학교가 학교 중에 제일 좋았어요. 거기가. 아, 왜냐면 이제 어디 갈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학교를 쓰는데 거기가 이제 랭킹이 좋거든요. 공대 랭킹이 좋고 학비는 또 굉장히 싸고. 그때 당시에 한 학기 학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국 돈. 진짜 싸네요. 진짜 싼 학교예요. 거기가.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한국에서 고려대 이런 데랑 비슷했거든요. 고려대도 한 학기 900만 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석사 같은 거. 그래서 야, 이거는 여길 가야겠네. 이러고 이제. 근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졸업하고 어떻게 보면 자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카이스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미국을 바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 바로. 아, 네, 직장을 다니다가 네. 한 2년 다니고 그만뒀죠. 왜요? 너무 많은 걸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기서 많이 발전할 수 없다, 그런 거 느꼈어요. 그냥 그 건설회사의 그 주먹구구식 그냥 운영구나. 네. 해외 현장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네. 정말 하루에 17시간씩 일했어요. 현장에서요? 네,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하고 뭐 그만큼 이제 되게 빡센 현장이 있었는데 네. 거의 뭐 그냥 노가다 판의 그 십장이라고 하세요. 십장. 그 10명의 장, 십장. 네. 네. 그런 아저씨들이 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이게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어떤 설계, 난리지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관리직. 네, 밑에 사람들을 쪼고 그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고 뭐 전기 같으면 이제 건물 내 등에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런 거 체크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자괴감이었죠. 그래서 뭐 그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방법이 유학밖에 없죠, 사실. 첫 스타트 하기에 제일 좋은 방식과 또 그때 일을 하셨었으니까 또 유학을 할 자금도 마련이 되셨겠네요. 네, 자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랑 맞벌이였거든요. 와이프는 또 삼성 다녔고,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일을 했고 저는 군대 갔다가 취직했으니까 와이프보다는 이제 적게 일하는 거죠. 혹시 CC셨던 CC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와이프는 이제 고대 산업과학과 나와가지고 삼성 SDS에서 4년 정도 일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싱가포르 따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그때 싱가포르에서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영어 공부하고 막 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는 막 죽을 듯이 일하고. 그러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미국에 가야겠다. 사실 네. 싱가포르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네. 일을 했을 텐데 In about 네. 2.5 제가 miles, 몸담은 현장이 take the exit 끝났어요. onto 네. Oak Knoll Drive. 그러고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밀린 거죠. 짬에서 저는 신입이니까 다른 현장에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저보고 이제 리비아를 가라고 처음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요? 근데 카다피 옛날에 맞아 죽고 막 쿠데타 나오고 In 2 miles, take the 거기는 위험 지역이라 가족이 동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가야 됐었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혼자 거기 가서 뭐 떨어져서 살고 뭐 이런 뭐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 네. 다시 본사로 왔는데 본사가 잠시에 있었거든요. 네. 본사를 딱 6개월 다니니까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만두고 바로 유학 이제 나왔는데 왜냐면 회사 다니면서 유학 준비하려고 해도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전세 자체가 야근이 많고 네. 본사에서 일을 해도 회식이 많고 뭔가 밤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토플 제를 봐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제 4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4개월 동안은 진짜 고3 애들처럼 공부했어요. 진짜 신림동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두 분이 마음이 잘 맞으셨네요. 같이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결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골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지 됩니다. 제 생각할 때 골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골이라는 게 방향성일 거예요. 그렇죠? 목표. 골이요. 골. GOAL. in half a mile, 저 뭐 turn right onto 진동, 골 Radda 뭐 Trace 이런 Park. 너무 엔지니어 아니세요? 아니, 이제 진동수가 맞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에 이제 배고프실 테니까 네. 그 오스틴의 명물이라는 네. 라운드락 도넛을 사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줄 시작 길다. 근데 텍사스 사는 사람들은 기름값도 좀 싼가요? 여기 되게 싸요. 아 진짜요? 캘리 절반이. 모든 게 싸다니까요. 비싼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집을 소유하면 되게 많이 내요. 그래서 그 집값 방어가 돼요. 그래서 집값이 크게 안 올라요. 근데 나머지 이제 이런 세일즈 텍스나 소스세는 0이고 아예 없고 세일즈 텍스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물가 자체가 다 모든 게 인건비부터 해서 다 싸니까 외식 사 먹는 것도 아무리 싸죠. Can I get a dozens of glaze? Doesn't glitch. Yeah. Excellent. Anything else for you? I think that's it. May I get your name? You will get your receipt up at the window. Thank you. Have a great day. Hot donuts, my friends. Yeah, thank you. Both of yellow powder donuts, right? Right. Thank you. 땡큐. 저 1리터에 4.63이라는 거예요? 갤런. 갤런당. 여기가 이제 텍사스 서쪽이 약간 이렇게 힐 지역이에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다 50억씩 하는 집들이에요. 여기 좋은 집들. 캐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네. 한 4밀리언 한 3밀리언 50원 넘죠. 여기 딱 보니까 날씨만 풀리면 뷰도 엄청 좋겠네요. 뷰가 엄청 좋아요. 뷰 때문에 그 가격이. 저희 집은 그 정도 집은 아닙니다. 50억씩 하는 집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우와. 들어오자마자 오피스가 있네요. 이게 참 좋거든요. 일하다가 네. 가끔씩 이제 누우시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게 눕는다기보다 네. 뭐라 그럴까 약간 예, 굉장히 쉬기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애장하는 네. 파이팅 시리즈물 예,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공소해 가서 모으고 있고요. 캐리어 이것만 가득 담아서 오신 건가요? 한 번쯤? 아니요, 이거 그냥 미국에서 주문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만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저희는 이런 거 갖고 놀았거든요. 프라모델 네.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건데 이런 게 취미 생활이시군요. 일종의. 취미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만들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거는 이제 레고 같은 거 싱가포르 아닌가요? 싱가포르 제가 있었던 현장이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 있었어요. 마리나 이베이. 마리나베이 예. 이거 만든 거고. 오, 대박.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제 책상이고. 다 특별한데요? 집이 엄청 큽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인 거죠? 애들 공부방. 여기도 발코니가. 이걸로 이제 여기는 이제 공해가 없으니까 네. 밤에 이제 달 같은 거 보는 마음이 보이나요 진짜? 진짜 잘 보여요. 달의 크레이터까지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와. 조금 날씨 더운데 네. 여기서 이렇게 딱 하늘을 찍으면 그달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사진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도 뭐 하시나요? 잘안 나요. 저런 수영장은 직접 만드시는 거군요, 다들. 네, 저 다 돈 들여서 파는 거 같아요. 네. 와. 너무 귀찮아서. 네. 그니까요. 이 영화관도 아니요. 너무 신기합니다. 예, 사실 영화관인데 애들 그냥 놀이방을 쓰고 있고요. 이거 한판 대박. 이거 다시. 대박! 이게 집에 있으신 거군요. 네. 이 정도로 큰 집을. 우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하실래요? 네. 대박. 완전 신기하네요. 이런 거를 집에 갖고 있다는 게. 미국 집. 제가 상상한 미국 집이네요. 그렇죠. 뭐 여기 큰 방인데 애들 방이 우와. 이거는 이제 여기가 앞쪽이니까 네. 앞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예. 우와. 진짜 보이고. 엄청 예쁘네요. 방에 화장실도. 예. 저쪽 방은 다른 애 방이고요. 예. 여기는 게스트. 우와. 오, 엄청 잘 돼 손님 있네요. 오시고 엑스 주무시고 여기 이제 하늘식도 다 같이 쓰고. 대박. 3명이나 잘 수 있네요. 이렇게 성공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정도면 성공 제가 아닌가요? 말했듯이 이거는 미국 직장인 중산층의 네. 삶이에요. 예. 성공하면 더 좋은 집이잖아요. 그냥 좋은 집 아니에요. 여기도 밥 먹는 곳인가요? 주로 여기서 식사 안 하고 이제 다이닝이라고 네. 손님들 오시면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아, 먹는 거고요. 그림도. 예, 이 그림은 굉장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가의 진짜요? 고가라고 하긴 그렇고 굉장히 그 김봉경 화백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예, 제가 여기 쌍도 이렇게 고슴도치 아닌가요? 예, 모정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딱 이제 나중에 애들 하나씩 물려주려고 집에다가 갖다 두라고. 네, 제일 좋은 뷰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밥 먹는 곳이고. 예, 밖에서 바비큐도 하세요? 네. 그런 근데 것도 있으세요? 바베큐 그릴을 지금 없앴습니다. 왜요? 안 해먹어요. 잘 귀찮아서. 아, 그러니까 텍사스 정착 초기에는 엄청 해먹었어요. 집에서 네. 바베큐를.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울 것도 없고 저희들이 10년 넘게 사셨으니까.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새로울 것도 없고 해서 그게 관리가 상당히 귀찮거든요. 네. 바베큐 그릴을 한번 해먹으면 닦고 뭐 그리고 밖에서 더워서 아까 나가면서 알겠지만 아, 네. 예, 그렇게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굽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집안에서 먹는 게 훨씬 나으시죠. 네, 집안에서 그냥 먹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를 쭉 하면서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시게 된 이야기, 네. 그리고 실제로 텍사스에서 살아보고 느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 하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글공님의 커리어 패스도 한번 좀 네. 링크드인처럼 읊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처음에 갔고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학점 굉장히 낮습니다. 2.7로 졸업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학점이 안 좋았는데 사실 대학 때는 뭐 많은 젊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시기를 겪었을 것 같은데요. 대학 때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예, 약간 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가이드도 없었고 누가 이게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멘토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쉬웠던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고 적당한 데 취직을 하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제가 취직을 할 그 시점이 2009년이었거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장교로 군대를 갔다가 와서 졸업할 시점이 2009년이었는데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가 나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저 나름의 그때 당시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취업을 준비했던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졸업을 할 때쯤에 그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옵션이 많이 없었고요. 네. 당시 한국전력이 네. 몇 년 동안 채용을 안 했었어요. 신입을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정도로 갈 데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기과를 졸업하면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보통 반도체 회사를 많이 갔고요. 저희 때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보다 SK텔레콤이 제일 최고의 인기였어요. 왜요? 그때 이제 통신 회사들이 잘 나가기도 했고 그 텔레콤 회사가 좀 연봉이 높았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학부 때 마침 공교롭게 전력 파워 쪽을 졸업 논문을 쓰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통신 분야의 과목들을 덜 들었기 때문에 그냥 파워를 해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파워라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이 큰 대전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해도 갈 수 있는 데는 한국전력이나 몇 개 뭐 중공업 회사들 정도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취직을 해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고 그때 취직한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좀 2년 일을 하다가요. 거의 현장 일이었어요. 건설회사에 속한 전기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석사 유학을 나오게 됐고, 그러고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석사 유학을 온 자체가 취직을 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관점이 달랐고 공부보다는 나는 취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취업에 올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취업에. 그래서 미국 취직을 하고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여기 텍사스 A&M 유니버시티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받고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운이 좋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예전에는 뭐 변전소도 설계하고 엔지니어링적인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엔지니어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현장에 릴레이티드된 일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력 그리드 시스템에서 어떤 뭐 임팩트가 있는지, 뭐 새로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요즘에 핫한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어떻게 이게 우리 시스템이 안정화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5년 전에 스텔스 창업이라고 하죠.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우연찮은 기회에 유튜브를 이제 했는데 이게 점점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 유튜브는 사실 초창기에는 이걸 플랜을 세우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컨설팅을 하겠다 사람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문을 답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공대인이라는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투잡이죠. 네, 투잡을 하고 있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싱가포르에서 첫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그런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그 다짐들을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네. 후회하거나 그 결정들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 스스로 보기에 프로가 아니다. 나 너무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때, 한국 회사에 속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는 싱가포르에 나가 있어도 내가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뭐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엔지니어로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리직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거나 물어봤을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인이 되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적이나 영어, 그리고 전공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를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아니면 나는 사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내 힘은 점점 약해지고 더 회사에 종속이 되고 회사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상태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을 해서 좀 내 실력을 키우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내 실력을 키우는 경험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회사는 미국에 가장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막연하게 뭐 우리가 뭐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려면은 미국을 땅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 와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입으로 가도 미국 회사에서는 아예 프로젝트 하나씩 주거든요. 네. 개개인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립니다. 예, 한국이랑 좀 다른데 그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인볼브 돼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변전소 설계를 미국에서 직장 생활 한지 한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내 혼자 힘으로. 근데 그 정도 설계를 하려면 한국에서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무리 오랜 기간 일을 했어도 그러니까 아마 기술사 자격증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 예, 그 PNC 설계라고 하는 그런 설계를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단 프로젝트 양이 엄청 많고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이 넓은 땅에 변전소가 몇 개나 있겠어요. 엄청 많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게 다 스탠다드화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좀 내가 이제 좀 프로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건방지게 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엔지니어라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아니어도 또 굳이 아니요, 한국이 아니어도 미국이어야 돼요. 반드시 미국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때도 보면 싱가포르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중동이에요. 네. 중동에도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거든요. 사우디나 뭐 카타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글로벌이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가 정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가 어떤 거예요? 일단 한국 회사들은 거의 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설계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의 그냥, 그러니까 누가 판을 짜놓으면 그걸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건 되게 잘해요. 그 반도체 시장도 그렇잖아요. 패블리스가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걸 봤을 때 패블리스는 영국이나 미국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공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하는 회사들보다 적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산에 벌고 고생은 여기서 엄청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여기서 다 벌어가는 거죠. 거의 그런 구조고, 만약에 한국에 그런 설계 능력이 있는 분야라고 꼽자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이 굉장히 예전부터 독보적으로 해왔던 거나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조선소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시공 현장 엔지니어가 우리가 설계한 도면도 아닌 남이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이거 똑같이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를 현장에서 체크하는 게 일이 다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고는,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내 커리어가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프랑스 회사나 뭐 이런 회사도 중동에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그런데 다이렉트로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그게 쉬울까요? 미국이 쉬울까요? 내가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프랑스 회사를,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길이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 정착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제도적으로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민 절차를. 네. 그리고 고학력 이민은 환영해요. 제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네, 상관없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건 트럼프가 대통령이건 고학력 이민의 그 섹터 안에 그 보호받는 그 소수의 고학력 이민자들은 계속 혜택이 있어요. 전 세계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이 미국에 오는 걸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도 미국에서 정착하는 게 더 쉽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다. 얼마 전 최근에 저희 상담하신 분들도 이제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으로 석사를 오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도 정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진로를 봤을 때 제대로 프랑스에서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프랑스에 살기 원하면은 에어비앤비를 한다든지, 한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투어 가이드를 한다든지, 선배들이 그런 거 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자기는 나는 내가 원한 건 저 직업이 아닌데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미국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럽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에 진입을 하기로는 미국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 중심으로 대우해주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엔지니어들을 저희 회사만 봐도 50% 이상은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퓨어한 미국인들이 오히려 마이너한 느낌이에요,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그들이 마이너고 이제 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주류다. 그중에 이제 한국인은 좀 적죠.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뭐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거기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많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에서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데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거기 출신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아요. 뭐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유럽 출신도 많고요. 남미도 엄청 많고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대신에 함부로 받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민 정책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글공님은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더 궁금한 부분이 그래도 글공님이 네. 느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단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이제 거의 뭐 친미주의인데요. 네.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삶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본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예, 자산적으로도 제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을 미국에서 많이 이뤘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20대 때 그때 당시에 처음 서프라임 터지고 네. 그때도 이미 서울에는 집값이 비쌌어요. 거의 뭐 강남 쪽은 10억이 가게 넘었었고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때도 넘었었고 그때 당시 신입사원 월급으로 뭐 한국에서 집을 자기 힘으로 살려면은 한 10년 이상 일을 했어야 했고 아니면 이제 보통은 부모님이 결혼할 때 사주시거나 그런 루트가 아니면은 이미 이제 벌어진 그 격차를 이제 자본 소득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내가 일을 해서 노동 소득으로 자본 소득을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거를 네. 그때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15년을 거치면서 집값은 더 오르고 막 이래서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해야 할까요? 요즘 이제 분들은 집 사는 게 힘들고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처음 느낀 게 여기는 일단은 군대를 안 가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은 한 나이가 22살, 23살밖에 안 돼요. 만 나이로. 그러니까는 22살, 23살부터 보통은 이제 대학 때 만약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으면은 결혼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되게 결혼 연령이 빠르고요. 네. 한국은 30 넘어서 결혼하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냥 결혼해요. 아예 대학 때부터 동거하고 같이 살아요. 네. 왜냐면 그 방세 줄이려고 네. 이미.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20대고 이제 보통은 둘 다 맞벌이를 해서 하게 되면은 한 20대, 한 대여섯에 이미 집도 구매를 가능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합리적이었어요. 네. 그럼 한국은 이제 집값의 막 50%는 내가 캐시로 지고 있지 않으면 네. 안 되듯이 네. 그러니까 대출이 50%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3%만 갖고 있어도 97%를 대출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너무 달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집을 구매했을 때 그 집이 100평짜리 집이었거든요. 네. 텍사스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00평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한국으로 치면. 근데 아파트나 이런 데 갔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 아파트도 너무 사기 힘들었을 거고. 네. 20평대 아파트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일단 그런 그 여유 있는 삶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번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모기지 대출을 받았고 그걸로 충분히 내 월급에서 모기지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생활할 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게 이제 다 가능했다.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한국과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예 엔지니어라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취직하기 너무 좋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이 취업이 쉽진 않지만 다른 전공에 비하면은 엔지니어는 이제 축복받은 전공이에요. 전화기만 특히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모든 보시기에? 전공이 다 좀 CS?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CS나 데이터 쪽은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안 좋긴 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 엔지니어들은 한국에서 그럴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내 커리어도 올리고 이런 생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건 필수가 아닌가. 공간을 좀 한번 이쪽으로 네네. 바깥쪽으로. 네. 근데 제가 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글공님이 만약에 네네. 사회초년생들을 만날 수 있으면 네.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초년생들에게 재정적인 것과 관련한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돈 아니면 자본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해줄 수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제가 뭐 이렇게 자본적으로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사회 초년생에서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가면 자산을 이제 증식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그렇게 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좀 어린 나이 때부터 투자를 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고 저희 세대는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노름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도박 같은 거다.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돈은 계속 찌고내고 있고요. 특히 미국도 그렇고 내가 번 돈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만히 캐시로 갖고 있으면은 이게 반토막이 나요. 몇십 년이 지나면. 가치가. 그러니까 그 캐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데다가 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강력한 건 S&P 500이나 이런데 미국 ETF, 미국 주식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넣어두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산을 분배해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좀 이렇게 해오면 좋지 않을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15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10배 올랐어요. 10년 전에 애플 주식이. 근데 그 뭐 시가총액에서 따졌을 때 뭐 탑 5 안에 드는 그런 우량주들만 계속 사 놓아도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또 나름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은 그 돈의 원천에 있어야 되니까 소스는 일은 계속 열심히 하되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나중에 내 자산이 녹지 않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자산을 원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화는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원화는 지금 일단은 너무 가치가 하락했고 1,500원인 시대가 맞잖아요. 네.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1,1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 거죠? 예, 한 3, 40%?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1,100원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됐다는 거는 달러 가치도 계속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달러를 버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예. 답은 그 방향으로 예.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자 문제가 네. 항상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쨌든 운이 좀 많이 따라준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공대인 채널에서도 얘들 CMR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정착하는 5가지 요소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좀 바꿔가지고 네. 스말레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SMALE 해서 S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예요. 스테이터스 이제 신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비자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니 돈이고요. 돈이 너무 없으면 오기 힘들다. 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5가지 요소예요. 그 다음에 어빌리티 개인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럭키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마지막에 잉글리시 영어인데요. 스테이터스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해요. 미국에서 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얘기를 안 해요. 희약의 채널에서도 제가 예전에 봤는데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혹은 사업하에서 성공하신 이런 사람들 미국에 많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미 올 때부터 신분이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것 때문에 온 게 가장 커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허공에 치이는 메아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구독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꼭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 네. 근데 저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미국에 사업을 했지? 미국에 성공한 유명한 한인 사업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왜 어떻게 해서 저 미국에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무슨 신분으로? 유학생으로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F1은.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신분상으로 제약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맞벌이 미국으로 취업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은 취업을 했지? 마치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하고 대단해서 취업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영주권이 있거나 어렸을 때 미국에 태어났거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아니고서는 막바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이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비자 스폰서를 받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신분상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신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요소들에서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분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풀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저희가 말한 스말레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떤 포인트를 내가 점수를 만들어서 올릴 거냐. 예를 들어서 신분은 아예 없지만 어빌리티가 극강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그런 사람들은 영주권이 그냥 나와요. 그것만 내도. 예,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노벨상 수상자다. 네. 아니면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미국의 교수를 뭐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빨리 이걸 해가지고 데리고 가겠죠. 그게 극강으로 뛰어나다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극강으로 뛰어서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극강으로 많아요. 머니가. 그러면 신분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아, 그렇죠. 영주권 살 수 있다 그거. 그렇죠. 골드카드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투자 이민도 있고 굉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을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하나씩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이 없고 저처럼 와서 이제 여기서 영주권이나 해결하면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을 이제 따기만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한 10분의 1로 떨어진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제 염두를 해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910님이 만약에 대학생들에게 네. 지금 저희가 어떤 미국 유학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많이 언급을 해줬으니까 그것 말고도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내가 대학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학생 시절에. 네. 그렇다고 내가 막 논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네. 물론 학점 낮지만 네.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 용돈 벌려고 과외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약간 방향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부모님한테 받는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나 멘토링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옛날 분들이셔가지고 대학 나오면은 뭐 취직 적당한 데 해서 돈 벌고 뭐 그리고 서울대식이나 보내놨으니까 뭐 돈 벌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대학만 나온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저희 때 끝났었어요. 그 이전 세대 이야기예요. 대학을 서울대를 나오면은 뭐 어디 좋은 기업에 가가지고 이미 끝난 세대였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걸 몰랐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희 때 이미 뭐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어학연수를 많이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잡시장에 뛰어드니까 약간 좀 벙쪘죠 제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유학 이제 준비를 하면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서울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유학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제 인생 플랜을 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있느냐, 누가 멘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 돌아. 그 쓸데없는 막 그런 다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인간관계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사람의 어떤 관계를 계산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고품질의 퀄리티가 좋은 주변인들을 두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뭔가 배울 것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술 마시고 그런 걸 떠나서 대화 주제나 뭐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인사이트를 주거나 어떤 이런 도전과 자극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고요. 주변 선배나 뭐 부모님이 됐건 친척이 됐건 그런 사람들 좀 찾아다니셔야지 보면은 좀 엉뚱한 멘토링을 당하고 있는 느낌?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자기 학교 교수님이 거의 뭐 인생의 그 등불을 밝혀주는 뭐 그런 걸 착각을 해요. 네. 근데 교수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생활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학교에서 석박사 받고 계속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한테 취직 상담을 하면 모릅니다. 교수들은. 특히 경험이 미국 없으니까. 취업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분들은 교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 교수라는 직업이. 근데 모든 사람이 교수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꿈이 다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진로 고민을 교수한테 상담하는 것조차도 저는 잘못된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분야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나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네. 너무 빡세게 말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하죠. 네. 미국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네. 방법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피드백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비자로 좀 들어오신 건지를 꼬치꼬치 좀 너무 마음에 담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최대한 담을 수 네.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네, 마무리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태워주시고 맛있는 도넛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